중국의 하강 쇠락기에 재돌입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면 압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냐. 중국의 중앙정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화되어 있냐. 인민해방군 출신이 몇 천만이 되는데 중국 병력이 한 225만 그래 넘죠. 그죠? 근데 그 해방군 출신이 몇 천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끔씩 그 지방정부를 찾아가가지고 연금 또 내 일자리 이런 걸 해놓으라고 몇천 명씩 모으니까 데모를 할 지경이에요. 지금. 가장 공산당의 핵심이 인민해방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재정이 위기 상태에 도달했어요. 2018년에 100개 정도가 부도가 디폴트 선언했는데 작년 2019년에 800개가 넘게 모라토리엄을 831개 정확하게 그렇게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거기다가 외국 기업이 벌써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정보를 입수해서 쓰나미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환율 문제에 걸려들었죠. 작년 8월에 환율 제재국으로 들어섰다가 금년 1월에 무역협정 뭐 이렇게 좀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5개월 만에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다 덮친 격으로 뭐 코로나19인가 뭐 이게 그냥 덮쳐서 중국이 44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던 거예요. 이런 차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차제에 이제 자기들이 1대1로 하면 나도 동맹을 형성하겠다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길 바라죠. 그죠? 과연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건데 그 걱정되는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의 본질은 뭐 정치학자도 그렇고 다 얘기하지만 앞에 뭐 이 추천서를 쓴 무슨 뭐 김성한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충훈 박사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국제정치의 본질은 힘이거든요. 힘의 논리. 이 힘의 논리인데 그 뭐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면 어딜 따라가는 게 답이겠는지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왜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악마다, 약탈국이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하는 그 국가의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이 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0월에 미국 국방부 산하의 허드슨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언했어요. 이제 중국과 우리의 주적이다. 중국은. 2019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저 도적물이다. 저 중국은. 왜 그러냐. 직접재생권은 막 강탈하고 또 미국이 현재 투자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뭔가 그런 기술 이전할 것을 막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동조한 미국의 학자들도, 중국의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샤오 지린대 교수 같은 사람은 2018년 6월 졸업식에서 국제정치라는 거는 국제분쟁, 국제전쟁이라는 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 아니다. 서로 윈윈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제로섬 게임이다. 누가 손해를 보면 누가 이익을 보게 돼 있고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북미 핵협상 우리 당사자니까 말이죠. 대서 특필을 해가지고 뭐 밤잠을 안 자고 베트남 가는 기차를 구경하고 이거는 실제로 뭐 미국한테는 아무 별 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뒤에 이제 조금 나옵니다만 미국은 연간적으로 4년마다 주기적으로 8년마다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자꾸 사람들과 트럼프가 약간 보수적인 기질에다가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아주 트럼프의 괴팍한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트럼프가 막 좀 이상하게 독특하게 중국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닉슨 대통령 이후에 레이건 이후에 이미 중국은 슬슬 중국을 침몰시키려는 이미 소련에 대한 이제 답은 나왔고
다음 차례는 중국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따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옛날 아테네와 스파르타에서 나오듯이 이건 어쩔 수 없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그때 이제 포네서스 전쟁인가 거기에서 나왔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233불이에요. 그 2019년에는 그렇게 무역 제재를 가하는데도 2,900불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미국은 과연 망할 것인가, 미국은 제2의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세미나에서 말이죠,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어떠고 신났어요, 한때는. 마치 저 서커스단의 나팔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커스단의 나팔수가 뭡니까? 주의 집중시키려고 가끔 처음에 빵 하고 부르대는 거지. 그게 큰 효과나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14년 석유, 천연가스 세계 생산 1위국이 미국이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셰일 혁명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중동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제 처지가 점점 변해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이 악의 축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약화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흔히 미국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신고립주의, 몰로주의 이후에 신고립주의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깊은 의미는 이제 그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2014년부터 그런 입장이 미국이 되니까 결국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거는 전체 무역에 자기가 흑자가 3,000불이 넘어가고 그래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패권전쟁이거든요. 이게 생존 게임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흥하면 미국은 2위국이 되면 미국이 2위로 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몰락하거든요. 왜? 미국도 참 이렇게 터지질 않아 그렇지 문제는 좀 많거든요. 인종적으로. 북이 여러 가지 히스패닉이라든가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1등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서 중국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신냉전이라는 정확한 용어의 해석은 말이죠. 미중 대립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 또 하나는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이긴데, 말하자면 환율이 저쪽으로 내리면 나는 환율이 올라야 돼. 서로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을 해야지 이게 커플링인데, 한쪽이 내리면 한쪽 오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건 새로운 냉전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보수주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참 장시간 동안 참 이렇게 흥미진진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는데, 제가 PC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 PC 글로벌리즘의 핵심 주자가 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지난번 대통령 후보 나왔던 클린턴인데, PC 글로벌리즘의 제일 상징되는 게 뭐냐? LGBT예요.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성전환. 그게 제일 트럼프가 딱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다시피 한 것들이 뭐냐? 처음에는 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냐? 오바마는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저 특정 종교 것이라고. 해피 할러데이. 이러고 하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또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는 여기서 신문에 그렇게 특히 반 트럼프가 CNN이거든요. 마치 트럼프가 이민을 막는다 이랬는데, 이민 막는 게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너무 불법 이민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공약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는 어떤 스탠스를 가진 정치 지도자냐. 이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자의 원류가 골드워터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골드워터가 민주주의의 묘판을 깔았어요. 그거에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어떤 사람이냐? 1964년에 골드워터의 후보 지지연설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레이건이 한 말 중에. 전쟁과 평화에는 선택이 없다. 승자냐 패자냐만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6년 만에 1980년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를 지금 트럼프로 보는 거죠. 뭐 요번에 재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는데, 미 공식 군사 문서인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이미 대만을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0년 만에 깨진 거예요, 이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중국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순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갔을 때 공식 이런 초청 강의를 갔을 때, 중국은 어떻게 저렇게 20년 이후를 준비를 잘할까? 저렇게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체계적으로 할까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확 깨버리는 사건이 났죠. 그죠? 2018년 두 번의 연임을 폐지해버리고, 난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미국과 다른 거예요. 절대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대한 집단 지성체가 움직이는 나라지, 트럼프가 사람들이 보면 혼자 다 할 것 같지만 절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4년 주기로 미국 국가안보 전략, 또 미국 국가방위 전략, 이게 4년 주기로 매번 이제 보고가 되고, 8년 주기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것이 8년 주기로 계속 열리는 겁니다. 지금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껌껌이 맞서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척 슈머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중국 강경 노선만은 정말 트럼프 잘한다라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미 정부의 기본 모토는 뭐냐? 전략은 예측할 수 있게, 작전은 예측할 수 없게. 이런 게 미 정부의 기본 모토고, 소련과 일본의 반면 교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련을 망하게 한 건 이제 지금 대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을 EJ 정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르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거는 성공을 해서 결국은 러시아가 손들어서 소련 연방은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됐는데, 일본은 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서양의 온갖 문물을 받아들여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미국을 침범한 나라는 세상에 지금 일본밖에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도대체 이게 자다가 지금 홍두깨 맞은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리틀 독이라는 거를 갖다가 신호무 새끼에다 한 방 먹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은 8만 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팻맨, 뚱보, 그것도 갖다가 한 방 먹였죠. 그래도 거기서 한 7만 명 또 죽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게 그 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인도 태평양사를 이거 하는데 방위 전략에 한국이 참여를 해라 하는데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무슨 안미 경중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와 보복은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일본도 그렇게 하고도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뉴욕에 있는 큰 빌딩, 이런 빌딩들을 매입하고 하와이 공항의 면세점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985년 프라자 합의를 했죠. 응?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환율이 20% 30%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요거 하나에 1달러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1,000원이면 샀는데 이게 하루에 500원 돼서 2달러가 돼버렸어요. 왜 사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그런 이제 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일본이 노무라 증권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된 거예요.